미래의 어떤 AI든 잠만 자면 조용히 죽을 것이다. 결국 어떤 미생물의 침입 때문인지 아니면 신비로운 힘이 장난을 치는 것인지 말은 그만하고 영화를 시작하자. 남자 주인공 데이비드는 악몽에서 갑자기 깨어났다. 그와 함께 야간 근무를 하던 동료는 매우 놀랐고 그 후 방금 전 녹화된 카메라 영상을 다시 틀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한번 갸웃거리더니 의자에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는 인악상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겨우 퇴근 시간을 기다린 매튜는 친구의 심야 파티에 참석하자고 제안했다. 데이비드는 마지못해 거절하려 했지만 전 여자친구도 파티에 온다는 말을 듣고 즉시 외단 집으로 따라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데이비드는 약간 후회했다. 파티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그의 전 여자친구는 먼저 돌아갔다. 집안에는 몇 명만 남아있었는데 전부 과하게 놀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매튜는 친구들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았다며 억울해했고 실수로 자고 있던 친구 한 명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제야 모두가 그 친구가 이미 숨이 멎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데이비드는 모두에게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지만 긴급 전화가 통화 중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래층으로 달려가 집주인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집주인 부부도 이미 죽어 있었다. 데이비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가스 누출이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3명의 부상자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는 것이었다. 몇십 분 후 데이비드와 매튜는 차를 몰고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서둘러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복도에는 시체가 가득 쌓여 있었다. 데이비드는 지나가는 간호사를 급히 막아서 차에 응급 환자가 3명 있다고 말했지만 간호사는 확인 후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이미 2시간 전에 죽었고 이 일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화가 나서 병원이 실체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간호사 린다는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갑자기 사망자 수가 너무 빠르게 증가해서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데이비드는 할 말을 잃고 날이 밝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들은 복도 반대편에 앉아있는 부녀를 발견했다. 다른 사려 깊게 아버지에게 잠시 눈을 붙여 피로를 풀라고 말했다. 동시에 린다도 친절하게 동료에게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빴으니 이제 좀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데이비드는 아까 그 아버지가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딸을 깨워 주의를 주려고 달려갔지만 부녀가 모두 갑자기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린다는 이 사실을 알고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 동료 역시 숨을 거두었다. 세 사람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잠자는 동안 죽은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린다도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긴급 전화는 불통이었다. 그녀는 직접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밖은 이미 날이 밝았고 세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하지만 시내에 도착한 후 린다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매튜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다. 데이비드는 아직도 어리둥절하며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린다는 하늘에 총을 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포기하지 않고 길가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한 바퀴 둘러보았다. 역시나 침실에서 죽어있는 부부를 발견했다. 이때 마침내 모두 현실을 받아들였다. 마을 전체가 잠자는 사람이 죽는다는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제 경찰서에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와 가족에게 절대 잠들면 안 된다고 알리는 것이었다. 데이비드는 즉시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매튜와 린다도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그들의 가족은 어젯밤 잠든 채로 죽었을 것이다. 린다는 야간 근무자들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근처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통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세 사람은 출발하려는 순간 차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았다. 매튜가 차를 수리하는 동안 데이비드는 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이번에는 연결되었지만 그녀의 말투는 매우 차가웠다. 데이비드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어젯밤 밤새 잠을 못 자서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라고 했다. 애가 타는 데이비드에게 전 여자친구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직접 그녀에게 가서 주의를 줄 수밖에 없었다. 매튜는 그에게 바람둥이라고 욕을 한 후 차를 계속 수리했다. 매튜와 이야기하는 동안 린다는 매튜가 제대 군인이며 기계에 정통한 조종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그들의 차는 수리되었고 두 사람은 재빨리 라디오 방송국의 스튜디오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예상대로 직원 중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한편 데이비드는 여전히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여자친구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길에는 시체가 제비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이해일 것이다. 데이비드는 숨을 헐떡이며 전 여자친구 집에 도착해 문을 박차고 침실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는 침대에 없었다. 그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기에 서 있던 전 여자친구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그가 강도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데이비드는 필사적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잠들면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켈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자신에게 접근하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들이 사귀던 시절 데이비드는 헛된 악몽 이야기를 많이 지어냈었다. 켈리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데이비드의 말대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때 켈리는 라디오에서 사람들에게 잠들면 안 된다는 경고 방송을 들었다. 이제서야 켈리는 데이비드의 말을 믿게 되었다. 곧 매튜와 린다가 아파트에 도착해 데이비드와 켈리를 만났다. 네 사람은 앞으로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 계속 깨어있을 수만은 없었다. 데이비드는 자주 불면증을 겪었기 때문에 가장 경험이 많았다. 48시간이 지나면 보통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환각, 환청을 경험하거나 심지어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린다는 수면으로 인한 사망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언젠가 죽게 될 것이었다. 그룹은 다시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그곳의 의료 장비를 빌려 시체를 부검하고 싶어 했다. 린다가 복도를 지나갈 때 아주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 병실에 들어가니 침대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린다는 노부인이 암으로 육체적 고통 때문에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운 좋게도 수면 중 사망하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린다는 모두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시체를 부검해야 했다. 그 후 그녀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몇 알의 약을 꺼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잠시 졸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것이었다. 매튜는 점점 더 두려워졌다. 그는 FBI,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혹시 이 재앙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은 아닐까? 린다는 고개를 저으며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수면 중 사망한 환자를 골라놓았다. 데이비드와 매튜는 사진 촬영과 기록을 담당했고 린다는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그녀가 두개골에 열자 연기가 피어올랐고 모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사망자의 뇌관에는 기이한 삼각형 기호가 있었다. 데이비드는 두려움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꿈에서 이 기호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세 사람은 데이비드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기호의 기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현재 기술로는 두개골을 통해 뇌의 기호를 새길 수 없었다. 린다는 답답함을 느꼈다. 이 재앙은 그녀의 이해 수준을 넘어섰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데이비드만이 꿈에서 본 일을 기억해내려 애쓰고 있었다. 켈리는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다. 그녀가 계속해서 묻자 마침내 데이비드는 마음속 깊이 숨겨둔 비밀을 털어놓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이상한 병을 앓고 있었다. 잠만 자면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피투성이 얼굴을 한 코끼리 머리를 한 사람과 무서운 단어를 쓴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코끼리에게 몇 번이나 죽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몸에 있는 상처는 바로 그 기이한 삼각형 기호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들릴 뿐이었다. 데이비드가 켈리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더욱 짜증스러워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헤어졌다. 하지만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죽는 사건을 겪은 후 켈리는 데이비드의 이상한 꿈을 완전히 믿게 되었다. 동시에 그녀는 과거 자신의 이기심과 매정함을 후회하며 죄책감을 느꼈다. 린다는 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약을 바꿔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노 부인이 왜 가족들이 전화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시간이 흐르고 매튜가 계단 입구에 서 있는데 린다는 노 부인을 검사실로 데려갔다. 매튜는 무언가 눈치챈 듯 서둘러 밖으로 달려가 모두에게 알렸다.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갔지만 검사실 문은 잠겨 있었다. 린다는 노 부인을 재우고 그녀의 사망 과정 전체를 기계로 검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켈리는 린다를 미쳤다고 했지만 린다는 이것이 노 부인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노 부인은 재앙이 닥쳐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죽은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세상에 혼자 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노 부인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가 눈을 감자 린다는 곧바로 엄청난 양의 뇌 데이터를 얻었다. 분석 결과 심장이 멈추기 전 두 개의 뇌 영역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그녀는 꿈속에서 죽은 것이다. 매튜는 놀라며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도 매튜에 동의했다. 그는 꿈에서 수없이 죽었지만 지금도 여기 서 있지 않느냐고 했다. 모두가 침묵했다. 갑자기 데이비드가 노파가 잠든 지 얼마 만에 숨을 거뒀냐고 물었다. 린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약 3분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잠을 자면서 어떤 꿈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매튜는 데이비드에게 죽고 싶은 거냐고 꾸짖었다. 물론 데이비드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3분 안에 꼭 자신을 깨워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데이비드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웠다. 그는 40시간 넘게 잠을 자지 않았다. 이제 긴장을 풀기만 하면 곧바로 잠에 빠질 수 있었다. 매튜는 놀라서 말도 안 된다고 했다. 데이비드도 매튜에게 동의했다. 그는 꿈속에서 수없이 죽었지만 지금도 여기에 서 있지 않은가. 모두가 침묵했다. 갑자기 데이비드가 물었다. 잠든 후 얼마나 지나서 루파가 숨을 거뒀는지. 린다는 잠시 생각하다가 3분쯤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대담한 생각을 했다. 꿈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잠들고 싶었다. 매튜는 데이비드에게 죽고 싶냐고 꾸짖었다. 데이비드는 물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그는 모두에게 3분 안에 반드시 깨워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데이비드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웠다. 그는 40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다. 이제 긴장을 풀기만 하면 곧바로 잠들 수 있었다. 데이비드의 결론이 점점 명확해졌다. 게다가 데이비드 앞에 놓이는 여러분 그들과 합류하라고 그를 상기시켰다. 그는 알리스타라는 말을 하고 천천히 사라졌다. 데이비드에게 물을 가져다준 어머니는 코끼리 인간으로 변했다. 바로 그때 린다가 그를 깨웠는데 그가 잠든 시간은 정확히 2분 30초였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방금 꾼 꿈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했다. 그 물을 마셨다면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했다. 이는 어떤 힘이 꿈을 방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속 두려움을 현실화시켜 잠든 동안 자살하게 만든다는 의미였다. 다행히 가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 도와주었다. 데이비드는 상대방이 떠날 때 한 말을 기억했고 알리스테라가 살인적인 꿈을 파괴할 수 있는 주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생각이 매우 이상했지만 아무도 더 나은 방법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목숨을 걸기로 결정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작은 희망이라도 잡으려 노력하기로 했다. 매튜 먼저 지도를 살펴보았다. 비행기로 가더라도 10시간 넘게 걸리는 데다 그들은 이미 5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데이비드는 여기서 그냥 죽음을 기다릴 거냐? 라고 말했다. 그러자 모두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피로 방지약을 복용했다. 당연히 꼭 가져가야 할 물건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운전사 매튜는 스스로를 격려했다. 먼저 그들은 사설공항으로 차를 몰아야 했고 거기서 비행기를 찾아 섬으로 떠나기로 했다. 데이비드는 차 짐칸에 앉아있다가 한가한 시간이 생기자 엄청나게 졸렸다. 눈을 뜨려고 애쓰다가 보니 켈리가 잠든 것을 발견해 깜짝 놀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엉드릴 라이플을 꺼내 그녀의 허벅지를 강하게 찔렀다. 켈리는 잠에서 벌떡 깨어났고 이 일로 모두의 졸음이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무사히 사설공항에 도착했다. 그곳은 예상대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매튜는 가장 멋진 비행기를 찾아 급히 사용 설명서를 훑어보고 과감하게 엔진을 시동했다. 개인 비행기는 곧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다. 데이비드는 앞으로의 여정이 진정한 어려움이 될 것임을 알았다. 켈리가 가장 먼저 견디지 못했고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린다는 이전처럼 언더를 라이플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켈리에게 약을 주사한 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데이비드는 마음이 아파 소리를 질렀다. 여정이 막 시작되었는데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곧 데이비드의 슬픔은 졸음으로 대체되었다. 유령 조종사도 졸음이 왔고 피가 날 정도로 손을 물었지만 눈꺼풀은 여전히 무거웠다. 린다는 매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주사를 놓았다. 비록 그 후 그는 훨씬 더 맑아졌지만 이후에는 스스로 버텨야 했다. 이 약은 너무 많이 주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데이비드의 상황은 더 나빴습니다. 그의 눈앞에 환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데이비드가 거의 버틸 수 없을 때쯤 매튜는 자신의 상처에 술을 부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알래스카 섬을 보았습니다. 섬에는 활주로가 없었기 때문에 매튜는 바다에 비상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렬한 진동 후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 사람은 무사히 해변으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방금 생사의 순간을 겪었고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그들의 졸음은 이미 씻겨 내려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이곳이 이상하게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꿈에서 여러 번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그들은 승리의 빛을 맞이할 것입니다.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케이티와 옆에 있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쉬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일이 코끼리 인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끼리 인간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써 관으로 가서 케이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있는 힘껏 관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후 장면이 바뀌어 데이비드와 두 사람은 산비탈로 돌아왔습니다.
고개를 드니 정상에 지어진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다가와 세 사람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세 사람의 눈앞에 주거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온 생존자들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면을 쓴 사람의 부름을 받고 이곳으로 피난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인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건가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질문은 직접 가면을 쓴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노인은 데이비드를 돌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꿈에서 봤던 가면을 쓴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타락한 영혼들에게 침략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고래는 수호자이며 자연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투사들에게 저항하도록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데이비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마음속에는 더욱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가면을 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꿈속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삼각형 기호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전체 내용입니다. 영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즌2가 나온다면 분명 볼만할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악령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어떻게 이 거대한 군대에 맞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